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지금 사야 할 12개 주식, 그리고 공화당 질 스타인을 잠재적인 해리스 스포일러로 부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주목할 만한 12개의 주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식들은 금리 인하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서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최근 연준은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요일의 시장에서는 큰 상승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양한 주식과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주식들도 기술주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죠. 투자 전문가들은 기술주 외에도 헬스케어, 금융, 산업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선트 그로브 애드바이저즈의 앤드루 KREI는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에서 더 많은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섹터들이 이제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가 더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원유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엑산모벌과 카노코필립스 같은 거대 에너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장주와 배당주의 가능성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투자자들은 고정 수익을 제공하는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배당주로 구성된 SPDR S&P 배당 ETF는 최근 몇 달 동안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형주도 무시할 수 없죠. 연준의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형주는 이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다각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 많은 주식들이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특정 섹터에만 몰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AI와 같은 기술주부터 헬스케어, 에너지, 그리고 소형주까지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금리 인하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들이 유망한지 잘 이해하셨나요?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2024년 미국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 바로 녹색당 후보 질 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화당과의 연계와 그녀의 출마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다뤄볼 텐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질 스타인 후보는 다시금 녹색당 대표로 나서며 미국의 양당 체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6년 대선에서도 출마해 화제를 모았었는데 당시에도 주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을 공략해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공화당,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스타인의 출마를 지지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서 진보적 유권자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은 스타인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주요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표를 빼앗아 트럼프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인이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그랬듯 일부 경합주에서 스타인이 얻는 표가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접전을 벌이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밀리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질 스타인 후보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마가 단순히 해리스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 체제에 대한 정당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진보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상의료, 교육 지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이를 통해 일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특히 젊은 세대와 무슬림,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스타인의 공화당과의 연계는 그녀의 캠페인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화당 캠페인과 관련된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주요 주에서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해 공화당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타인이 해리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 스타인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단호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며 공화당과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녀의 출마를 반기며 질 스타인은 민주당에게서 표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스타인의 지지율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약 1% 정도로 낮지만 중요한 경합주에서는 이 숫자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그녀가 차지한 표 수가 트럼프의 승리 마진보다 컸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24년 대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대선을 둘러싼 중요한 변수인질 스타인 후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출마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공화당과의 연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